시니어 개발자가 왔는데 우리 팀의 주니어들이 다 별로면 네. 어차피 그 시니어도 오래 안 있거든요. 주니어가 별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별로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스타트업에 적합한 어떤 업무 문화가 있다고 쳤을 때 그 문화를 안 지켜. 이제 피드백을 줬는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질 못해. 네. 어쨌든 이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음. 이제 협업하기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음. 그런 상황이 커뮤니케이션 이제 힘들고. 네, 커뮤니케이션 힘들고 계속 자꾸 이제 막 배민에서 이런 거 하는데요. 뭐 개발 바닥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라고 막 맨날 그 얘기해. 김영환님은 스프링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막 이런 얘기만 해 맨날. 근데 그게 막 셋넷이 다 그래. 이제 그 문제는 뭐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만두려고 하는 거는 그냥 서비스 자체에 대한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저는 그만두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대표님이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한 역할이. 그래서 엄청 중요하죠. 그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고 그거에 따라서 좀 판가름이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엄청 중요하죠. 사실 대표님 때문에 남고 대표님 때문에 떠나니까. 만약에 개발자분들이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할 때 한 4명 이렇게 있을 텐데, 네. 3명, 4명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배우려고 안 한다면은, 근데 이게 배우려고 안 해도 서비스가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은 하는 편이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전문성은 성장하지 않아도 서비스는 성장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운영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게 이제 건강하게 어떤 회사 자체적으로 으쌰으쌰해서 성장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장했을 때 어떻게 판이 달라질지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님이 많이 이제 그 권력을 쥐고 있을 테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님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게 시니어 입장에서는 네. 개발자들이나 제품이나 네.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꼭 좋은 개발 문화가 있어야지 제품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네. 주니어 개발자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 먹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 새로 오신 그 시니어 분 그렇게 얘기하신 거대로 안 해도 우리 여태껏 잘해왔는데요. 우리 이대로 해도 계속 잘 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진짜 계속 잘 돼. 더 좋은 방법을 쓰지 않아도 뭐 개발 문화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발 도구 프레임워크 이런 게 아니라 일을 하는 방식, 뭐 업무를 대하는 태도, 뭐 커미션 방식 그런 거 안 바꾸고도 우리는 여태껏 잘해왔고 계속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바꿔야 되냐. 그리고 그거에 설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물론 본인이 그 시니어가 설득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피드백이 이 팀에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닐 수 있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팀을 본인의 편으로 만드는 게 저는 시니어 개발자가 가지고 있을 가장 좋은 무기 중에 하나인 건 맞는데 본인의 역량 중에 하나여야 되고 근데 그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뭐 대우를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시니어 개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그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을 그쵸. 잘 회유하고 설득하는 게. 그래가지고 뭐 그게 사실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을 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기보다도 전반적인 회사의 그 개발 문화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바꿀 만한 힘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우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나가야 그쵸. 되는데 네. 가서 내가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잘 리드를 하고 잘 회유를 하면은 바뀔 수 있는가? 그 주니어분들이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다른 것 같은데 내가 남을 설득하는 역량이 부족하구나. 흔히 말하는 그런 정치력이라는 게 남을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구나. 이 회사에서 그런 역량을 쌓아야 되겠다. 이 정도 작은 회사에서 이 정도 인원도 내가 내 편으로 못 만드는데 뭐 어떻게 내가 성장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은 계속 남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 그전 회사에서 되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미 본인에 대해서 이미 리스펙하고 있고 이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 것을 위주로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왔더니
이게 뭐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서 이 꼬라지를 겪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드는 현타 오는 사람들은 떠날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 스탠스는 조직에 도움이 안 되고요. 결국엔 음. 언젠가는 또 스스로 도태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대표님이 어떻게 칼을 휘두르냐. CTO의 목을 자를 수도 있지. 네, CTO의 목을 자를 수도 있고 주니어의 목을 자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주니어가 본인 스스로를 자를 수도 있고요. 네. 변하지 않는 업무 형태 네. 그리고 제품 자체가 기여하는 바보다는 사업이나 운영으로 이게 회사가 잘 됐어. 그러니까 사업발, 운영발로. 네, 네. 그러면 그 회사의 성공은 내가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합류했던 시니어인 내 입장에서는 네. 내가 그리던 상황인가? 내가 원하던 그런 상황이 맞을까? 그러니까 제품이나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건 너무 좋은데 가능하면 그 성공이 우리 제품팀의 기여도가 조금 높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최소한 뭐 일정 부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부분이 있는데 네. 어떤 회사들은 보면 사실 제품팀은 그냥 하청 업체처럼 사업팀이나 영업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다가 잘 된 케이스도 많잖아요. 네. 나쁜 건 절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스타트업에 합류하는 시니어들이 원래 생각했던 본인의 어떤 그리던 목표나 비전이었나? 그 잘 됐다 한들 본인이 뭐 어쨌든 뭐 스톡옵션 이런 걸 받고 와서 돈은 벌었어. 근데 나는 어떤 커리어를 쌓았고 나는 시니어 개발자로 어떤 성장을 했지? 라는 생각은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더 확실해지는 시점이 점점 이렇게 회사는 잘 성장하는데 일하는 방식은 변함이 없고 사업팀이나 영업팀도 아니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주세요. 그동안 우리 잘해왔는데 왜 자꾸 뭐 한다고 자꾸 더 늦게 일 끝내려고 하느냐.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들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사업이 제일 잘 되는 방법인데 서비스가 제일 잘 되는 방법인데 왜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 라는 그런 어떤 주변의 압박. 그리고 대표님이 봤을 때도 이쪽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를 만들어내는 쪽이고 제품팀 숫자가 매출 쪽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가지고는 서버 내려 그냥 RMRF 치고 그냥 퇴근해. 그럴 때 그 상황에서 회사가 아무리 잘 되고 있다는 거 뭐 매년 뭐 3배 5배 이렇게 성장한다 한들 동기부여가 되겠냐는 거죠. 근데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왜냐면 개발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제 사업을 멈춰야 되는데 이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근데 롤이 다르잖아요. 저도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 회사의 뭐 방식일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게 성공 방식이죠. 그러니까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간이라는 게 안 올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제품의 개발 쪽의 어떤 스킬 이런 걸로 타 회사의 그 경쟁을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텐데 더 발전할 수 있을 여지가 언젠가는 올 텐데 그럼 거기에 투자할 생각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궁금한 거죠. 근데 그런 게 안 올 수도 있어. 사실 맞아요. 어떤 비즈니스 마케팅 이런 걸로 풀어가지고 더 몇십 배 더 성장을 할 수가 있어.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시니어 분들 입장에서 저는 제 생각인데 대표님이랑 할 때 진짜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풀지 않으면은 안 되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없을 때 가는 거는 본인이 추구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되게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되게 회사가 되게 잘 되고 있고 매출 엄청 잘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근데 개발적으로 기여할 게 없는 회사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는 개발적 기여랑은 상관없이 하나의 회사가 잘 되는 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내가 창업으로서의 생각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괜찮은데 그게 개발적으로 제품적으로 기여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면은 사실 되게 작은 스타트업에서 저는 그런 경험 쌓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좀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디를 튈지 모르니까. 맞아요. 사업 방향성이 이제 되게 제품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해보니까 우연히 했던 그냥 사업이나 운영에서 했던 되게 사소한 게 되게 잘 됐어. 맞아, 잘 풀릴 수도 있어, 맞아. 그럼 그냥 갑자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뭐 개발자 채용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개발자 채용 그럼 홀딩 이때는 이제 사업이나 운영 쪽에 완전히 올인해서 이제 회사를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리즈 A나 뭐 이제 A 전에 합류한다는 건 사실은 그런 리스크도 어느 정도 안고 가는 거여가지고 이미 근데 시리즈 한 C, D쯤 돼가지고 이때는 이미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기술력
지금 가장 큰 화두라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사정상 뻔한 상황일 때는 뭐 거기 가서 내가 진짜 기여하는 걸로 뭔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지 않나?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팀이 이제 변하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제품적으로 기여하지 않아도 개발적으로 기여하지 않아도 회사는 되게 잘 되고 있어서 변할 의지가 없는 팀 상태라고 하면은 저는 떠날 것 같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기여를 아예 안 하고 거의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회사 비즈니스가 잘 될지 아닐지에 따라서 저는 좀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기여하는 게 좀 적어도 우선은 좀 잘 되면은 나중엔 또 이제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우선은 일단은 탑승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근데 개발팀이 아무리 잘 돌아가고 있어도 저는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지 않다 하면 오히려 저는 반대로 떠날 것 같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이제 또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쵸, 맞아요. 이게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진짜 개발팀 잘 꾸리고 제품팀 잘 꾸려가지고 프로세스도 되게 고도화돼가지고 이제는 진짜 사업팀에서 뭘 요구하든 되게 빨리 우리는 안정적으로 출시하고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낼 수 있는데 사업이 안 돼.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발팀이랑 제품팀이 잘 되어 있으면 사업이 잘 되냐고 했을 때 아닌 경우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요새 보면은 제품팀 프로세스나 제품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매출에 기여하나 사업에 기여하려면은 B2B SaaS 정도 말고는 맞아, 카테고리가 거의 무조건 사업이나 영업팀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안 그럼 B2B SaaS 해야지 뭐. 근데 B2B SaaS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비스에서는 B2C 서비스에서는 뭐 이건 시니어 분들도 명심하셔야 되는 게 본인이 가서 막 제품팀 잘 꾸리고 하면은 회사가 쭉쭉 성장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관련이 없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나보다 되게 개발 못하는 애들이 갖는 팀이 나보다 훨씬 더 회사를 크게 만들 확률이 그 체감상으로는 개떡같이 할 때가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니야 PHP 5.3으로 하는 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딜레마야 진짜.